안녕하세요. 저는 만 34세 뇌종양 환자 박지훈입니다. 오늘 저는 제가 뇌종양 확인을 하게 된 경위와 그리고 수술한 이후 표준 치료 과정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뇌종양 확인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 30일 새벽 1시쯤에 도쿄 오크부역에서 쓰러졌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3월 29일이 금요일이었는데요. 불금이었는데 제가 그날 이제 아시는 지인분들과 함께 코리안타운에서 같이 술을 한잔하고 그리고 좀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고 그 뒤로 이제 기억이 없었는데 그때 제가 쓰러졌다고 합니다. 두피가 찢어져서 이제 피가 났고 그래서 가까운 이제 병원으로 응급차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피에서 이제 피가 나니까 두피 출혈로 인해서 두개골 골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위해서 CT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몰랐는데 그 다음 주에 이제 월요일날 보호자와 함께 오라고 했는데 제가 그걸 이제 월요일날 제가 다른 약속이 있어가지고 화요일날 이제 가게 됐는데 CT 이제 촬영 결과가 뇌종양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께서 당장 하루야마 기안병원에서 도쿄 의과대학병원으로 바로 가보도록 해라 해서 4월 6일에서 7일까지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뇌종양인데요. 요게 이제 72.38mm입니다. 7.2cm입니다. 이 최대 직경이 7.2cm고 여기 보시면 이제 6.9cm인 경우도 있고요. 이게 완전 그 원형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타원형이기 때문에 최대 직경이 이렇습니다. 이제 CT 사진은 이제 이쪽은 이쪽이 이제 오른쪽이죠. 여기가 왼쪽이요. 이게 반대로 나옵니다. 요 이제 뇌종양이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디에서 이제 나왔냐면은 이제 전두엽, 두정엽, 후두엽, 측두엽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귀랑 가깝게 있는 이제 측두엽입니다. 측두엽이고 아까 보셨지만 여기 이제 거의 중앙 쪽에 여기 보시면 시신경을 압박하고 있었고요. 여기에 이제 뇌관이 있는데 뇌관까지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생명에 이제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하루야마 기능병원에서 도쿄 의과대학병원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는데 지금 이 건물은 이제 지금 철거를 하고 있는 중이고 도쿄 의과대학병원은 새로운 건물로 지금 다 이동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는 이제 새로운 건물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장 그날 입원해서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지만 그건 제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생님 제가 그 다음 주에 아이 유치원 입학식이 있는데 끝나고 나서 입원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건 어렵다 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날 내일 제가 입원하겠습니다 라고 했고 그랬더니 선생님께서는 이제 이 케프라 한국에서는 케프라라고 합니다. 이게 간질 방지약입니다. 뇌전증 방지약인데 이걸 빨리 먹고 바로 아무 곳에도 들르지 말고 집으로 바로 가라 라고 해서 제가 이 약을 먹고 바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 날짜 4월 3일입니다. 이렇게 침상에 침대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름표가 붙어 있었고 제 이름이 보입니다. 그리고 수술 준비하기 전에 이제 3일 전인데 토요일 날 수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수요일부터 이제 제가 몸에 이제 정맥을 통해서 빛에 반응을 하는 그 약을 이제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모자를 쓰고 안경을 쓰고 마스크를 끼고 미리 이제 발광물질을 몸에다 넣었죠. 그거 왜 그러냐면 두개골에서 이제 제가 이제 개두 수술을 할 때 보면
이게 뇌종양인지 아니면 정상 뇌조직인지 사실 구분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발광물질을 넣게 되면은 그 물질은 세포 분열을 심하게 하는 곳에 집중적으로 거기에 모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빛을 발산하게 되는데 그 약물을 투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온몸에 퍼지도록 만들고, 그래서 그 발광물질을 집어넣어서 미리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이었고요. 그리고 수술을 들어갔습니다. 4월 6일에서 7일까지였습니다. 총 8시간 수술이었고요. 마취가 이제 들어갔었기 때문에 9시간, 10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일어났을 때 제가 사실 좀 여러 가지 의식도 조금 못 찾고 했었는데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수술은 무사히 끝이 났습니다. 수술 직후의 CT 사진은 여기와 같습니다. 여기에 뻥 뚫려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주변 부위들 그대로 있습니다. 예. 계속 그대로 있는 상황인데 요거를 도려내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잘라내게 되면 사지마비가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는 잘라내지를 못했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려낸 부위는 사실 3cm 정도였고요. 이렇게 귀를 통해서 이렇게 제가 찢어서, 두피를 찢어서 두개골을 잘라서 내막을, 내막이 3겹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내막을 찢어서 이제 깊숙이, 뇌 깊숙이 들어가서 3cm 정도 드러냈습니다. 조금씩 이제 상처가 아물기 시작하고요. 이게 의료용 호치키스로 다 박아놓은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뒤로도 계속 치료를 하기 위해서 3cm 정도 드러냈는데, 그 드러낸 종양이 악성 뇌종양이냐 양성 뇌종양이냐,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는데, 양성이냐 악성이냐는 2주 뒤에 그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저는 계속해서 상처가 아물기를 기다리면서 또 이렇게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적출 사진입니다. 실질적으로 드러낸 이 적출 사진인데 36mm 곱하기 28mm 곱하기 15mm입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그 큰 걸 모두 다 드러낼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뇌종양이 무서운 것은 그렇습니다. 이 다른 암에 비해서 악성 뇌종양의 경우 전체를 다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치료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러낸 사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치 탕수육 튀겨놓은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나서 2주 뒤에 병리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나플라스틱 아스트로시토마라는 이제 병 조직 세포 이름으로 나왔고요. IDH 뮤텐트 타입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본 말로는 이제 타이케세 세세 사이보슈다또 라고 하지만 한국말로는 이제 퇴형성 성상세포종이라고, 그레이드 상급의 악성 뇌종양입니다. 악성이냐 양성이냐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악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가 필요합니다. 성상세포종 계열인데, 성상세포종은 다음 그레이드 4급까지도 이제 진행되게 됩니다. 4급들이 되면은 이제 교모세포종이죠. 이것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그리오블라스토마라고 하는데, 이쪽까지 이제 진행됐을 경우에는 사실상 교모세포종이 되게 되면 이제 상당히 치료가 어려운 것으로 됩니다. 사실 그래서 성상세포종 계열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피지교종 계열은 이제 4등급까지는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뭐 합성신경교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분류가 나눠져 있는데, 저는 이제 성상세포종 계열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경교종에 분류해서 2급에, 그레이드 3급에서 4급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게 얼마나 이 악성도가, 번식 능력이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그레이드, 그러니까 우리 암 1기, 2기, 3기, 4기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건 그레이드라고 합니다. 얼마나 강력한
얼마나 강력한 종양이냐를 보는 거죠. 번식 능력을 보고 그레이드 3급이냐 4급이냐를 보는데 저는 이제 상급이었고, 그렇게 봤을 때 이제 대행성 성상세포종은 이제 교모세포종까지 진행하는데 약 2년 정도 걸리고요. 교모세포종이 되면 5년 생존율이 16%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다 악성내종양 표준 치료 방법으로는 수술 뒤에 방사선 치료와 테모졸로미드, 테모졸로미드 성분을 가진 상품명은 테모달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테모달 약을 계속해서 화학요법으로 먹는 항암제입니다. 그래서 투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악성으로 판명이 났고 악성뇌종양이 되어서 여기 테모졸로미드와 이제 방사선 치료를 병행을 하게 됩니다. 테모졸로미드 120mg을 45일 동안 계속 이제 투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먹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먹는 방법은 2시간 전에는 이제 공복 상태를 만들어야 됩니다. 2시간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약을 먹기 30분 전에 구토 방지약을 먹습니다. 여타 다른 항암제들과 같이 이 구토 증세가 항암제들은 이제 생기기 때문에 테모졸로미드 먹기 30분 전에는 구토 방지약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 약을 먹고 이제 주로 잠을 자게 됩니다. 일본에서는 주로 자기 전에 복용을 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해서 자기 전에 먹었습니다. 이렇게 45일 동안 먹으면서 120mg이죠. 먹으면서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함께 진행을 하게 됩니다. 방사선 치료는 1회당 2g이라는 이제 수치의 방사선 양을 머리에 조사를 합니다. 그것을 30일 동안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것을 60g를 조사를 했습니다. 60g라는 양은 교모세포종 최말기죠. 사실상 그 교모세포종의 말기 환자에게 조사를 하는 양이 60g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대행성 성상세포종의 크기도 워낙 크고 그리고 이게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 빨랐기 때문에 그리고 시신경과 뇌관까지 압박하는 그러한 뇌관의 디스크까지 발생이 되었습니다. 우리 디스크라고 있죠. 허리 디스크 있듯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현상인데 그런 현상까지도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이제 최말기 환자와 똑같은 양의 방사선 치료 양을 넣었습니다. 사실상 이 방사선 양을 조사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이제 5년 이내에는 이제 인지능력 장애가 조금 생길 수 있다라는 것과 제가 또 여기 조사를 한 것은 이 시신경 쪽에 이게 붙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신경에 직접적인 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신경 손상으로 인해서 5년 이내에는 이제 오른쪽 눈은 실명하게 될 것이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시야 협착증이 발생되어서 저 지금 왼쪽이 잘 안 보이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시야가 점점 줄어드는. 그리고 뇌경색이 조금씩 진행이 되는 거죠. 뇌경색도 이제 진행되는 그런 부작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그 악성 뇌종양 세포를 번식을 막기 위해서 좀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저는 이제 30일 동안 주로 이제 휴일이라든지 토요일 일요일이라든지 연휴 때는 이제 쉬어가면서 이렇게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쓰고 직접적으로 이제 표적을 맞춘 뒤에 저는 이제 여기 뒤통수에 오른쪽 뒤통수에 조사를 해서 오른쪽 눈으로 나가는 그 방향과 그리고 오른쪽 귀 위쪽에 방사선을 투과해서 왼쪽으로 통과되는 그 양쪽 방향에서 해서 크로스되는 부위는 이제 아무래도 집중적으로 공격이 들어가겠죠. 그렇게 조사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머리카락이 점점 빠지게 됩니다. 빠지게 되어서 이렇게 베개에도 이렇게 한 움큼씩 빠지고 특히 머리를 감을 때 많이 빠집니다. 그럴 때 제가 상당히 이게 정말 이게 내가 정말 암 환자가 되었구나. 이게 그 무서운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구나. 라는 걸 이제 방사선과 항암 치료를 동시에 병행을 하게 됐으니까요. 이러한 증상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른쪽 눈이
점점점 이제 시력이 조금 힘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점점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백내장이 진행이 됩니다. 백내장이 진행되다가 나중에 녹내장, 결국은 이제 시신경이 완전 손상이 되어서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5년 이내에 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선생님 그게 실명할 가능성이지 않습니까?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라고 했더니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죄송합니다. 그게 실명할 가능성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빠르든 늦든 간에 어쨌든 실명은 합니다. 그러니까 각오를 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런 각오를 하고 지금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자, 그때 제가 병원에서 제일 맛있게 먹었던 한국의 라면이고, 여기 빠삐꼬라는 이제 초코 커피 아이스인데요. 이렇게 차가운 게 자꾸 먹고 싶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몸에서 열이 나니까 아무래도 차가운 걸 아이스크림을 자꾸 먹고 싶어 하는 그런 증상이 생겼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게 머리에 생긴 병이지 특히 소화기 쪽에 병이 생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사실 병원에서 자주 나온 병원 식단, 병원 밥은 사실 카레라이스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캡사이신 또는 그 카레의 강황이 상당히 뇌 건강에 좋다, 자극을 준다. 특히 저는 이제 신경교정이죠. 교모세포종 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뇌신경에도 자극을 줄 수 있는, 이렇게 라면을 먹고 땀을 흘렸을 때 상당히 또 상쾌한 기분을 또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자주 먹게 되었습니다. 자, 이 병실입니다. 참 그때 제가 4월, 5월, 6월 거의 3개월 가까이 지냈던 곳입니다. 뭐 이 병실 저 병실 조금 옮기긴 했습니다만 집중치료실에 있다가 대부분 6인실에서 지냈습니다. 6인실에 있을 경우에 병실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6인실은 공짜입니다. 4인실부터 돈을 받습니다. 그냥 참고로 하시고요. 그리고 병실 복도입니다. 뭐 지금 보면 뭐 저는 이제 그때 항상 여기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으니까 저는 그때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런 복도고요. 퇴원하기 전에 이렇게 다 한번 찍어 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6월 8일 토요일에 제가 드디어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퇴원 후에 정말 잘 된 건 이렇게 아까 전에 보셨겠지만 머리카락이 없었던 부위에 머리가 조금씩 나기 시작했었습니다. 머리가 나서 그리고 제가 이 후지선인데 머리가 나고 팔다리도 조금 움직일 수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체력도 되겠다 싶어서 제가 한국에 가자, 이럴 때 아니면 한국에 언제 가냐 싶어가지고 제가 또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가서 또 한국에서도 좀 내 몸보신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방병원에 갔었어요. 한방병원에 갔는데 얘가 뭐 배에다가 뭐 뜸을 하고 하는데 솔직히 너무 비싸가지고요. 여기 병원명은 좀 나오긴 했지만 한길 한방병원이면 뭐 보란 한방병원, 한길 한방병원, 뭐 소남 한방병원, 별별 한방병원들이 되게 많습니다. 좀 인삼침이다, 고농도 비타민 C, 또 혈류를 좋게 하는 침이다, 산삼약 침이다, 별것들이 많은데 솔직히 너무 비싸가지고 제가 두 번 정도 가보고 안 갔습니다. 한번 가면 대략 10만원, 아무리 적어도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는 들어갑니다. 너무 좀 부담스러워서 제가 한두 번 가고 안 갔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병원에서 양방치료만 열심히 좀 하자, 그러면서 내가 내 몸을 관리하자 싶어서 퇴원 후에도 근데 저는 이게 다 나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독적으로 제가 아까 이제 입원 중에는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를 이렇게 같이 병행을 했었는데 퇴원 후에는 단독 항암 치료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5일간 항암제를 투여를 먹고, 먹는 항암제 5일 동안 밤에 먹죠. 먹고 자고 계속 그렇게 하고 23일 동안 쉬고 그 5일 동안 항암제를 투여하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합니다. 이걸 이제 1년 동안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테모달인데 아까 전에 이제 120mg이었던 게 최대 지금 340mg까지 지금 늘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방사선 치료를 안 하니까 이걸 단독으로 하니까 이제 양을 최대로 늘린 것이에요. 그래서 테모돌리미드 성분이 들어가 있는 이 테모달을 제가 340mg을 이제 5일 동안 먹고 이렇게 23일 동안 쉬는 28일을 원 사이클로 보는 거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회당 340mg입니다. 제가 7월 이제 3일 첫 사이클 먹고 7월 31일부터 이제 수요일부터 체열 검사, MRI 검사에서 이렇게 계속 정기적으로 거의 뭐 3개월에 한 번씩은 체열과 MRI 검사를 해서 체열을 왜 하느냐? 그 항암제를 먹게 되면은 백혈구 양과 혈소판의 양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제약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체열 검사 그리고 MRI 검사는 혹시나 재발하지 않았나 싶어서 했는데 7월 31일 날 제가 MRI 검사를 해본 결과 이 악성 종양 세포가 암세포가 조금씩 커지고 있고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테모달이 듣는 분들은 먹으면 이게 점점 줄어드는데 저는 이게 줄어들지 않고 자꾸 조금씩 영역을 넓혀 나가는 거죠. 이거 마치 사과가 썩어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양 자체도 커지긴 하지만 종양의 옆에 있는 일반 그 뇌의 회백질 부분, 백색질 부분도 점점 암세포로 변형을 시켜버리는 마치 사과가 썩어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제가 되고 있습니다. 1차, 2차, 3, 4, 5차 다섯 번째 사이클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다음 달 11월 18일에 다시 또 체열 피검사와 MRI 검사를 또 하게 됩니다. 또 내년 이제 계속 해야 되겠죠. 이렇게 치료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방사선 치료는 주 5회 6주간 30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고 이번 중에는 그리고 또는 뭐 입원하면서 할 수도 있지만 통근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이제 이게 교모세포종인 경우에는 이렇게 테모솔로미드를 5일간 이제 먹고, 그러니까 테모달을 5일간 먹고, 그리고 4주간 쉬는 그걸 이제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거죠. 저는 이제 교모세포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퇴행성 성상세포종이라는 이제 병명 진단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상 저는 이제 교모세포종과 동일한 치료를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MRI 검사를 통해서 재발이 되어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표준 치료입니다. 제 가족 사진입니다. 제 일본인 와이프, 그리고 제 아이, 저는 이제 일본 생활 한지 지금 9년 차입니다. 이제 내년이면 10년 차가 되겠는데요. 네. 참, 3살짜리, 만 3세짜리 아이를 보면 참, 제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지금 제가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정말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제 와이프가 이제 아빠로서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당신에게는 의미가 있다라고 저에게 용기를 주는 제 아내의 그런 말 한마디에 정말 저도 감동을 받았고, 저와 같이 악성 뇌종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제가 지금 또 일본에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일본에서의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는지, 일본에서 뇌종양 수술을 했을 때는 또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정보 공유를 하고자 이렇게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조금 말도 어눌하고 좀 점점점 제가 이제 항암 치료를 계속 하게 되면은 점점 이 병은 이제 낫는 병이 아니라 제가 말도 조금 이상하게 하고 하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병이 천천히 진행되도록 지금도 열심히 치료를 받고 있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또 오늘 저에게 이 하루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이제 악성 뇌종양을 앓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같이 정보 공유를 하면서 하루하루 즐겁게 생활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